전세자금 대출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세자금 대출이 6조가 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29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126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61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최고 170조까지 늘었다가 지금 다시 161조 정도로 이제 대폭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고요.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이 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다. 126조나 늘었으니 말입니다. 이걸 볼 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관련한 집값 상승이 되게 가팔랐던 게 어쩌면 전세자금 대출 는 걸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공부 잘해, 저 사람 공부 못해, 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저 학생은 95점, 이 학생은 100점 숫자로 얘기하면 딱 명쾌합니다. 이 시시비비 자체가 없죠. 잘한다 못한다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6조, 박근혜 정부 시절 29조, 문재인 정부 시절 126조, 그래서 최종 잔액이 문재인 정부 시절 162조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107조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161조로 내려왔다라는 건 두말할 거 없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부동산 관련한 전세자금 대출 금액만큼은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넘겨받은 이후에 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폐악질이 되게 많았다, 부동산 교란 세력 때문에 가입 급등이 되게 많았다 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부터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급등해서 제일 많은 문제가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야,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 집값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제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의견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부였든 간에 부동산을 올리려고 애쓰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쯤에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올라갈 만큼이었나 아니면 아니었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면서 아마 부동산 관련해서는 되게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올라야 된다, 내려야 된다, 너무 과하다, 어떡하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 어느 것보다도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는, 상황에 맞는 이제 매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간에 대출이 이제 예전만큼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이제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한 얘기들이 결국 우리네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이 예전보다 녹록지 않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인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생활에 좀 더 집중한다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 이제 매수세가 꺾인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처지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다른 것들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생활이 되게 어렵고 먹고 사는 문제로 휘둘리기 때문에 점점 더 쉽지 않다라는 거,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아마 생계가 힘들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 생계가 힘든 지금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탓에 부동산이 계속 괜찮아지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 부동산을 점점 더 관심 못 갖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연끌하고 빚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건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염려하고 잘 두고 보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뭔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 또 너무 쉽게 한 방에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욕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무탈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뭔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도 뭔가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뭔가가 금방 잘 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 자금 대출이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좀 제법 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치로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에도 집값이 연착륙 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고 어떻게든 또 맞들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임기가 아직 한 2년 반 남았는데, 이제 반 왔는데 남은 반 동안도 계속해서 아마 혼란은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이든 지금 정부의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긴 어려울 거다. 계속해서 침체가 있을 것이고 거래는 없고 호가만 계속 올라가는 펌프실만 계속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래가 없다라는 건 사람들이 현금이 필요해서 급전이 필요한데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정상적인 거래나 금매가 실종되고 경매로 아마 물건들이 몰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떤 해결들이 필요할지를 궁리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대거 집을 뺏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이 좀 많이 뒤집어지는 거죠.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2011년도에 하우스포 사태가 진정된 게 2015년, 16년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오랫동안 부동산 관련한 침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이 2024년 10월인데요. 5, 6, 7, 8, 9 적어도 2028년, 29년까지는 가야 좀 다시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